늘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당화혈색소 6.5 이 수치죠.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마치 성적표를 기다리는 이 수험생처럼 초조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6.4가 나오면 안심하시다가 6.7이 나오면 관리에 실패한 것처럼 이게 크게 낙담하시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 숫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절대적인 기준일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우리 몸은 공장에서 찍어낸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마다 나이가 다르고 또 췌장의 기능이 다르고 또 당뇨의 수능, 당뇨의 약의 또 수능도가 다르고 당뇨를 알아온 이 시간과 세월이 다른데 어떻게 모든 이에게 이 수치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치료를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치의 잣대는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 세계 당뇨병 치료의 가이드라인이 되게 한 연구와 세계적으로도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린 연구들을 근거로 왜 여러분에게 맞는 개별화된 목표가 필요한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의사들이 왜 당화혈색소 수치에 주목하는지 그 의학적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십니다. 당화혈색소는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에 당이 얼마나 결합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의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가 UKPDS라는 연구가 있는데 이 결과를 보면 당화혈색소를 단 1%만 낮춰도 우리 몸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세혈관의 합병증, 즉 망막이나 신장질환 등의 이 합병증 등의 위험도가 무려 37%가 감소하고요. 당뇨 관련된 사망의 위험도가 무려 21%가 감소합니다. 또 심근경색 발생의 위험도가 14%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혈액 속에 당이 과하게 많아지면 우리 몸의 단백질과 당이 결합하면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물질들을 생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당 독성의 핵심인데요. 이 독소가 혈관벽에 염증을 유발하고 또 혈관을 딱딱하게 변성시키는 동맥경화와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모세혈관이 밀집된 눈의 망막이나 콩팥은 이 독소에도 매우 취약한 기관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합병증의 예방을 위해서 6.5%라는 이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학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이 권위 있는 미국의 의사협회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인데요. 연구진은 당화혈색소 수치를 6.0 미만으로 아주 강력하게 낮추면 사망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이 강력하게 수치를 조절한 그룹에서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하여서 연구가 도중에 중단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 학계에서는 이 현상의 가장 유력한 원인 중에 하나로 이 저혈당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우리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아드레날린과 같은 호르몬을 과다 분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박수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혈액의 점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부정맥을 유발하거나 심장 근육에 허혈성 손상을 가해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것이죠. 특히 혈관 상태가 이미 취약한 고령 환자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한 번의 변화도 치명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연구를 기점으로 당뇨 치료는 무조건적인 수치 하향에서 환자 맞춤형 조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제가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복 및 식전 혈당 80에서 130 그 사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공복 상태일 때 췌장이 휴식을 취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공복 혈당이 계속 130을 넘는다는 것은 밤새 췌장이 쉬지 못하고 과도하게 인슐린을 짜내면서 당독성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정상 공복 혈당은 100 미만인데 우리가 당뇨 환자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공복 혈당을 저도 130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50대 남성분은 식후 혈당은 조절이 됐지만 공복 혈당이 늘 150대였는데요. 환자분은 아침에만 잠깐 높은 거라고 방심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췌장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즉 130 미만의 유지는 췌장을 기능을 유지하면서 잘 보호해주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식후 2시간 혈당 180 미만입니다. 이 식후 혈당의 마지노선은 180까지인데요. 우리 콩팥이 당을 재흡수할 수 있는 신장 임계치가 보통 180 전후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를 넘어서면 소변으로 당이 배출되는 당뇨 현상이 본격화됩니다. 몸에서 너무 오버되는 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또한 180을 넘어서는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 내 피세포에 직접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연구 데이터를 봐도 식후 180을 자주 넘기는 당뇨 환자군에서는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훨씬 더 빈번했습니다. ADA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 미국 당뇨학회인데요. ADA 가이드라인에 따른 나만의 목표 찾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최신 의학은 개별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젊고 당뇨 초기인 분들은 아주 엄격하게 당화혈색소 6에서 6.5%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사적인 기억,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하신 분들은 대사적인 기억 또는 유산, 물려주는 효과, 미래를 위해서 유산 효과 덕분에 초기에 좋은 관리가 20에서 30년 뒤에 향후의 합병증을 막아주는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유병 기간이 긴 분들의 경우에는 당화혈색소 7.5나 8 정도도 충분히 훌륭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치를 무리하게 낮추려다가 발생할 수 있는 이 저혈당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잘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7.5 정도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안전한 범위 내의 관리가 저혈당을 피하는 훨씬 더 좋은 수준의 높은 의학적인 선택입니다. 이럴 때 참고로 우리가 이제 약을 치료하는 약물 치료의 당화혈색소의 타겟은 7.0 밑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타겟인데 저혈당이 자주 오거나 하시는 분들은 7.5나 8 정도까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수치라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성적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이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참고를 하는 것이지 이 숫자에 굳이 나를 계속 끼워 맞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제를 늘려서 인위적으로 맞춘 6.5보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의 대사 리듬을 찾아가는 7.0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건강한 선택인 것입니다. 당뇨로 약 타시러 병원에 가시면 주治선생님께 꼭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연령과 합병증 또 저혈당에 자주 오는 상태를 고려했을 때 저에게 적합한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당화혈색소의 수치는 얼마인가요?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을 수치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진정한 건강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시청 주셔서 감사합니다.